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겠다, 매도하지 않겠다,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비트코인은 바로 7만 달러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분위기면 8월달 내로 1억 다시 넘어가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쯤에는 1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9월 초쯤에는 그래도 한 8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보시면 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000까지 오르면 숏 포지션이 12억 달러가 청산된다. 이게 청산시킨 거죠. 청산되면서 67K까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네, 이런 거를 숏 스퀴징이라고 하죠. 네, 보시면 한 방에 이렇게 빠바박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6,000을 뚫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덕분에.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좀 많이 올렸죠. 네. 여기에서 숏 물량이 대량으로 청산되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게 좀 선물 물량이 꽤 많아서 그래요. 선물 투자를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주식 선물 이런 거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접근성이 좀 쉬워서 선물 투자하기가 쉬워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청산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들어간 사람도 청산 많이 당하고 롱 포지션도 청산 많이 당하거든요. 선물 투자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하려고 하면은 해지를 리스크 해지하는 법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네, 지금 솔라나랑 이더리움도 네, 흐름이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오랜만에 3,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제 평균 단가가 한 3,500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드디어 본전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2,800달러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또 왔었네요. 좀 아쉬웠어요. 제가 한 3,100달러쯤에서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평단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누가 알겠습니까? 2,800까지 빠졌다가 3,500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더리움의 모멘텀, 네, 상승 모멘텀보다는 비트코인의 힘이 확실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침체장에는 이더리움은 저는 안 샀고요. 비트코인에만 네, 올인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락할 때 매수할 때 마음도 편하고 가장 좋은 자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간 덕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계속 꾸준히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데 한 60%까지는 도미넌스가 좀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0까지 좀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에는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면서 여기를 좀 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트장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장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거의 한 40%까지 도미넌스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는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가 하도 많아져 갖고 35%에서 40%까지 도미넌스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때쯤 되면은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44%, 42% 요쯤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을 찍고서 빠지겠죠.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빠지면서 한 요쯤까지 빠지면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5%까지 갔다 그러면 전 전량 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트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장기 보유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도 전량 매도할 겁니다. 올해는 아마 안 팔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쯤에 전량을 다 매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67,000까지 현재 올라갔다. 요런 분위기면 8월 달 내로 1억 다시 넘어가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쯤에는 1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요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죠. 네, 그동안 거래소의 횡포였죠.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다가 내가 나중에 떨어지면 살려고 돈을 넣어놨다고 칠게요. 현금, 그러니까 원화로 1억을 넣어뒀다. 그럼 1년 후에도 1억이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자를 좀 주기로 했습니다. 좀 기쁜 소식이죠. 처음에 빗썸이 2%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 이런 건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업비트 들어가 보시면 투자 내역 보시면 저는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테더로 다 사가지고 테더로 다 사서 바이낸스로 넘겼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현금이 원래는 이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자를 준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자가 없어요. 네, 코인은 이자가 없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이자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많이 줘야 한 1%? 요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있죠. 네, 이더리움은 더보기 하고 스테이킹을 하면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하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있다면 그러면 한 1년에 한 3% 정도 이더리움 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더리움 보상하는 거는 스테이킹 시작한 시점에 기준 가격으로 주냐 아니면 스테이킹이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보상을 주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더리움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해요. 그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이 100만 원일 때 맡겼든 1000만 원일 때 맡겼든 아무 상관없이 이더리움 100개 맡겼으면 1년에 한 3개쯤 준다는 뜻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뭐 이렇게 코인은 늘어나지 않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 현금도 예치금 이자죠. 요 정도 2% 이자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좀 이율 경쟁이 붙었어요. 네, 우리 같은 투자자는 기쁜 소식이죠. 일단 빗썸이 2%를 공지했거든요. 그랬더니 업비트에서 둘이 경쟁 많이 하잖아요. 업비트에서 우린 2.1% 줄게요 라고 했더니 빗썸이 그러면 우리는 2.2% 주겠습니다 하고 또 높여줬어요. 그래서 현재 빗썸은 2.2% 주고요. 업비트는 2.1%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빗썸은 좀 잘 안 쓰고요. 전 업비트만 쓰거든요. 한국 거래소는. 그 이유가 확실히 좀 거래량이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호가가 좀 많이 빕니다. 뭐 빗썸이나 뭐 코인원 이런 데는 제가 저는 잘 안 써요. 가끔 쓰는데 그래서 업비트 위주로만 저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0.1% 차이. 글쎄요, 뭐 저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이거 돈 더 주니까 여기로 가야지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그냥 업비트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거 뭐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네. 이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은행 이자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은행엔 그냥 넣어놔도 뭐 0.1%라도 주나요? 네, 한 20배 되니까 여기다 넣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는 은행에 돈 잘 안 넣어놔가지고 네, 여기 넣어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좀 나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독일 물량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갑자기 영국이 튀어나왔어요. 영국이 튀어나와서 우리도 좀 팔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자들이 비트코인 하고 있는 거 더 앞으로 계속 뺏으면 돼. 더 많은 범죄자들이 비트코인 사용하고 경찰들이 붙잡으면은 계속해서 압수 물량이 생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팔아도 돼. 이런 그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뺏을 거니까 우리는 팔 거야. 라고 영국 정부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별로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독일 물량 없어진 것도 악몽같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영국은 또 물량도 심지어 더 많거든요. 팔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이제 독일 물량은 없습니다. 얘는 빵원이에요. 독일 물량, 정부 물량 다 해도 네, 제가 가진 것보다 적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적습니다. 1달러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네, 이제 완전 아웃이고요. 독일이 아웃이 됐지만 아직 각국의 정부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돼서 네, 이거를 지급준비금으로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귀속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트럼프가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대단한 호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겠다. 매도하지 않겠다.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비트코인은 네, 바로 7만 달러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엄청난 호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1%가 넘는 대단한 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얘네들보단 조금 더 많아요. 블랙락이 30만 개 좀 넘고 그 정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섭죠. 중국 물량도 19만 개나 돼요. 엄청 많죠. 참고로 마운트곡스가 이제 13만 9천 개 정도 남았거든요. 마운트곡스 물량보다도 훨씬 많죠. 미국하고 중국 물량이 좀 무섭습니다. 이제 영국 물량. 얘네들은 아직 조용한데 영국이 갑자기 남대없이 튀어나온 거죠. 6만 1,000개나 있는데 우리 이거 또 팔고 범죄자들한테 또 뺏으면 돼. 이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별로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직 얘네들은 그런 이야기는 따로 없어요. 우크라이나 물량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은데 46,000개. 글쎄요, 쉽게 팔 것 같진 않은데 뭐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데에는 뭐 엘살바도르, 얘는 정부 물량이 이렇게 뭐 많진 않습니다. 10,000개도 안 돼요. 뭐 부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뭐 조금 있는데 얘네들은 소액이니까 요런 국가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물량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거는 독일 물량이 나왔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가격이 좀 흔들리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 털고 나면 악재가 해소된 거니까 그 다음은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독일 정부 던질 때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은 또 빨리 배우니까 이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뭐 100% 악재만은 없잖아요. 원래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으니까 뭐 그런 뉴스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조금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 바이낸스 리서치 통해서 네, 바이낸스도 안에 연구소가 있잖아요. 여기 통해서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자금 유입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은 좀 확실히 거래소는 많이 죽었어요. 거래소는 많이 죽었고 그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도 별로 안 좋은 거죠. 대신에 증시자금 통해서 ETF는 되게 활황을 띠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ETF가 없었으니까 거래소를 비트코인 살려고 들어온 거래소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알트로 퍼져나갔는데 이제는 좀 증시자금하고 거래소 자금하고 분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자금이 현재는 비트코인에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3일 후면 화요일이 되면 이더리움도 여기에 같이 합세를 하게 되겠죠. 저는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주로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알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소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동안은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증시자금이 지금 미국 증시자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래소 쪽으로도 개인들이 자금을 좀 많이 넣게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은 저는 올해 한 4, 4분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10월, 11월, 12월 요때부터는 좀 자금 유입이 꽤 생기지 않을까. 그때는 좀 알트도 네,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여력이 좀 많아지겠죠. 이번에 좀 알트들이 좀 심하게 많이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알트코인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알트코인 투자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알트코인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게 이게 난이도가 헬입니다. 이게 우리 주식 투자 해봐서 아시잖아요. 특히 막 코스피, 코스닥 이런 한국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체 뭘 사야 될지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산 것만 안 오르고 다른 것들 막 올라가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투자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네, 그냥 플러스 한 개 더하면은 뭐 이더리움 정도 요렇게 투자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성정길 채널 보면서 시키는 대로 투자했더니 현재 마이너스 50%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투자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50%가 나죠? 저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50%가 나는지, 네, 이런 분은 코인 투자 하시면 안 돼요. 네, 남들 다 수익 나고 있을 때 혼자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건 내가 재능이 진짜 없는 거거든요. 네,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뭐 돌아와서 자금 유입이 지금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거는 뭐 팩트이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주로 많이 안 사죠. 테더나 USDC, 서클사의 스테이블 코인 요런 걸로 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24년 7월까지 두 달 동안 거의 뭐 이동이 없었잖아요. 네, 두 달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가 7월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스테이블 코인 물량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소 쪽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2월과 1월부터 3월까지 엄청난 흐름이 있었죠. 네,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계속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7만 달러, 8만 달러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8월 달 말에는 한 7만 달러는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9월 초쯤에는 그래도 한 8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이죠. 고래 지갑들 분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3년 1월, 이때가 거의 저점이잖아요. 요때 그냥 뭐 쭉 빠졌네요. 이때 엄청나게 뭐 팔아댔었는데 아무튼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 지갑이죠. 고래 지갑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월 달에는 수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3월 달에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 뒤로는 꾸준히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고래 지갑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는 아닌데 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 주면 7만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는 거는 네,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요럴 때 그냥 분할 매수 계속 꾸준히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좋은 가격이 오면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뭐 반 정도는 장기 보유 한 10년, 20년 가져가는 게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줄리엔 비텔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볼린저 밴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게 폭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매우 좁아지면은 큰 폭의 하락이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 뒤는 가격 흐름이 되게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을 때도 있고 여긴 넓고 여긴 좁고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높을 때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횡보를 오래 하다 보면 볼린저 밴드 폭이 엄청 좁아지거든요. 네, 진짜 좁아졌죠. 요때가 2016년 4월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면은 큰 폭의 하락이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가 이때 한 10월인가 11월인가 그쯤에 있었을 거예요. 반감기에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진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던 거죠. 네, 확인이 가능하죠. 그 뒤로는 엄청나게 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4월 이후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대단한 상승이 있었다. 이런 게 과거에 한번 있었고요.
또 이건 좀 최근이네요. 2023년 7월에도 보면은 요때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폭이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폭이 이렇게 넓잖아요. 결코 이게 좁지 않은데 요때 보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폭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볼린저 밴드 폭이 넓다가 계속해서 이제 좁아졌죠. 상당히 많이 이제 좁아졌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앞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거다. 물론 큰 폭의 하락일 수도 있지만 큰 폭의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앞선 두 번의 사례 2016년 4월하고 2023년 7월 이 두 번의 사례와 비슷하게 나타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은 14만에서 19만 달러 범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저도 대략 한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요게 한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최고점까지 갔을 때 요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요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격대랑 좀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충 한 평균 정도 내본 거예요. 뭐 제가 뭐 엄청난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뭐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동안 비트코인에 쇼티지가 났다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의 중앙화 거래소죠. 뭐 업비트, 뭐 바이낸스 이런 데 다 포함한 건데 그게 보통 300만 개가 원래 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쇼티지가 나면서 한 270만 개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었어요. 하지만 이건 솔직히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시중에 비트코인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유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매도 압력이 증가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은 대체로는 매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래소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개에서 한 277만 개였나? 뭐 요쯤 됐던 것 같고 이게 다시 304만 개로 다시 좀 증가한 거거든요. 이때 좀 좋았는데 기대감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시세가 불출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갈수가 다시 늘어났어요. 네. 매도량이 그러니까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상승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들과 제가 바라보는 시장 전망 그리고 제 계좌 잔고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18분 정도 봉 마감이 남았는데 일봉상으로 121선 위에서 봉 마감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요 든든한 지지선이죠. 이 121선이 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도 샀고 그제도 샀고 오늘도 샀죠.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겁니다. 이게 제가 자금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격이 물론 바닥은 아니죠. 바닥에선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 가격대는 그냥 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때가 뭐 한 7,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9,300만 원 정도 되죠. 지나고 나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한 2, 3억 정도 되면 요 정도 가격에 안 산 게 좀 후회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매일매일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은 못 샀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니까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안 샀다면 이때도 못 샀겠죠. 지금 생각하면 좀 싼 가격인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뭐 계속 사고 있거든요. 계속 사니까 물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보다는 수량을 생각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